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혜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저는 딸의 졸업식 참석과 아들을 만나러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 2주간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양해드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공할 동영상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챗봇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차게 담아두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후 2주 동안 제공될 다른 동영상들이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바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도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엔트로픽이 낯선 이름이지만 AI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챗GPT를 뛰어넘을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AI인 클라우드가 챗GPT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이름의 현재의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보다 10배나 강력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8개월 동안 약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4년 동안 총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엔트로픽은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구글은 3억 달러를 투자하여 회사 주식의 10%를 보유하게 되었고 구글 클라우드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겁니다. 이는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100배나 더 현명한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넥스트는 2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만 현재의 클라우드 모델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클라우드와 속도를 중시하는 클라우드 인스턴트입니다. 클라우드는 5월 11일에 입력 토큰의 수를 10만 개로 확장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업계에서 큰 이슈거리입니다. GPT-4는 데모에서 32K, 즉 32,000개의 토큰을 입력받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API 테스터들 뿐입니다. 게다가 모자이크 ML은 오픈소스에서 65,000개를 수용하는 GPT-7B를 공개하여 오픈 AI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트로픽이 10만 개의 토큰 입력을 수용하며 그것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오픈 AI에게 더욱 분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32K나 100K나 왜 중요한데 그냥 지금처럼 잘 사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2K나 100K의 토큰 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챗GPT는 대략 2,000에서 4,000개의 입력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10만 개는 대략 75,000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분석, 이해, 기억하며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1분 안에 순식간에 읽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AI의 역할과 활용 분야가 대폭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클라우드를 테스트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트로픽의 웹사이트에서 리퀘스트 액세스를 해서 웨이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는 방법이며 이는 주로 API를 사용하려는 개발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Try Cloud in Slack 버튼을 클릭해 슬랙의 워크스페이스에 클라우드를 앱으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com을 통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오픈소스에서 API를 이용해 챗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웨일리스트 등록은 별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 포.com과 슬랙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포.com, 지금부터는 그냥 포라고 하겠습니다. Sage, 챗GPT, 드래곤플라이, 니바 AI, 클라우드 등 총 8개의 AI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하고 8개 인공지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AI 서비스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특정 기능을 찾아보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이상적이며 각 AI의 응답 내용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관련 질문을 제안하는 기능이 모든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관 관련 내용 프롬프트가 3개에서 4개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추가적인 입력 없이도 계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를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인스턴트는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클라우드 인스턴트 100K는 무료 사용자에게 일부 제한이 있지만 클라우드 인스턴트를 활용하면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공지능 챗 서비스는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겁니다. 포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비교하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나 각각의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것과는 API를 이용한 서비스이기에 직접 각 챗과 응답하는 것과는 질이 아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를 통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손쉽게 클라우드를 시험해 보실 수 있으니 바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인 슬랙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슬랙에 설치하면 클라우드와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챗GPT 방식과 비슷하게 사용자가 직접 질문을 하면 클라우드가 그에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슬랙에서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를 워크스페이스 채널에 추가하면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클라우드가 실제 팀원인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이와 같은 방식이 매우 편리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에게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클라우드는 오직 영어만을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글로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한국어로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로의 번역을 요청하면 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영어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겨 클라우드에게 다시 질문해 봤습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작동하지만 입력에서 구글 번역을 이용하여 영어로 변환하고 그렇게 얻어진 영어로 AI 정보를 처리한 후 다시 구글 번역을 통해 한글로 번역해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정확도의 손실, 그리고 언어에 따른 뉘앙스의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확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영어로 클라우드와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글로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는 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슬랙에 인터넷 링크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인식하고 클라우드에게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제공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멀티모달 기능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이용하게 되면 저보다 더욱 많고 뛰어난 기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진행한 전반적인 테스트의 결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놀라웠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긴 패시지를 가진 프롬프트를 입력해 봤는데 이 내용 중에 제니 입 교수가 UCLA와 USC 두 학교에 모두 속해 있지만 동일인임을 문맥상으로 파악하고 그녀의 두 가지 발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반면에 GPT-4는 제니 입과 입을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여 총 3번의 인용문을 사용하고 3명의 인물을 찾아내는 오류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글쓰기 능력은 챗 GPT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이고 영문 작성 스타일은 챗 GPT보다는 더 인간적임을 느낄 때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 엔트로픽이 계획한 대로 클라우드 넥스트가 개발되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법률,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날 것이며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만이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국회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보통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7만 5천 자의 책을 읽는데 빨리 읽어서 대략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해서 이해하는 데에는 최소 3일, 즉 72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가 동일한 작업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1분밖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는 재능 있는 사람보다 4,000배 이상 더 빠른 작업 처리 속도를 의미합니다. 한 번에 10권이 넘는 책을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할 법률과 관련 자료를 모두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법률의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단 1, 2분 내에 필요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역할이 줄어들고 인공지능이 공정한 법안 분석과 제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로남불, 자신 코인 투자 보호 같은 창피한 법안이 발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단 한 명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업무량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세금을 전략하게 될 겁니다. 또한 국회에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도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그저 제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법무보조원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어 혼자서도 수백 명이 수행하는 업무에 버금가는 처리량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장관, 검사, 판사, 회계사, 재정분석가는 물론 대기업의 일반 직원들의 업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수십, 수백 배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 도입이 자신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만들고 능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원들이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환호하던 직원들 중 80% 이상이 직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2년에서 5년 이내에 실제로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게 될 것입니다. 법대나 의대 같은 전통적인 성공과 부의 보장 수단으로 여겨진 전공과 직업이나 인류 대학의 졸업장이 더 이상 훈장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오픈 AI, 구글, 테슬라 등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은 현재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생산직 직원들에게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노조조차 이들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큰 변화와 도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곧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공지능 도입에 의해 바뀌게 될 새로운 사업, 직업, 업무, 수익 등의 정확한 예측과 정보를 취득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짧게는 5년 후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웃음 행복 시작 채널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어떤 놀라운 제품이 소개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행복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